지구상의 70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닭을 기르고 양배추를 재배할 광활한 농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흥미가 생기지 않아 매우 기묘한 농장을 운영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계에는 정자를 자루에 담아 모으고 코끼리에게 커피를 주거나 귀뚜라미를 과자로 만드는 것과 같이 놀라운 농장이 존재합니다. 갑자기 믿기엔 어려운 이야기죠?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놀랄 만한 영상을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유타주의 염소 목장. 유타 주립대가 소유한 작은 실험 농장에 들어가면 사료함에서 오물오물 먹이를 먹는 평범한 염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장에서 무엇이 놀랄 만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염소가 아니라 거미 유전자가 포함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은 일반 우유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단백질이 포함된 특수한 우유를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실크입니다. 과학자들은 연구소에서 우유를 정제해 이 귀중한 실크를 채취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케블라를 능가하는 강도를 자랑하는 대단히 귀중한 소재이지만 자연에서 거미가 만들어내는 실크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의 거미 유전자를 가진 염소들의 목장은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목장 전체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은 배아 단계에서 왕거미과 일종의 유전자가 포함된 프레클스라고 하는 염소입니다. 이 유전자에 우유를 만들어내는 DNA를 추가하여 현재 프레클스와 그 후손들은 우유와 실크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공학의 도움을 통해 거미로부터 이 실크를 채취하기 위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튼튼한 실은 손상된 무릎이나 어깨의 인대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강력한 접착제를 제조하는 방법도 연구되어 있어 공업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면 탄소 섬유의 대용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물 위의 농장. 방글라데시의 영토는 주로 겐지스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의 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강이 약 700개 흐르고 있으며 나라의 대부분이 늪지나 하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글라데시에서는 기후변화의 과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지구온난화로 가장 고통받는 7개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매우 큰 국토는 1년 중 9개월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농업이 어렵습니다.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은 2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사용했던 전통 수상 농법을 부활시켰습니다. 농가의 사람들은 히아신스 줄기로 기다란 뗏목을 만들고 이곳에 토마토나 오이, 파파야 등을 심고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땅을 경작하지 못해도 이 방식을 통해 채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기술은 아주 효과적이라 단 몇 년 만에 부유식 텃밭이 6,000개나 되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텃밭이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안정된 수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황의 농장.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카스텔 간돌포에는 다른 농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는 듯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의 특징은 여기서 자란 신선한 재료가 바티칸의 슈퍼마켓에 배달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마리의 소에서 약 800리터의 우유를 짜내는데 절반은 신부님들이 마시고 나머지는 요구르트와 치즈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올리브도 기르고 있으며 올리브유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또한 벌꿀이 채집되고 채소와 과일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현지 농장에서 생산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너무 좋아해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블랙 아이보리 커피. 1kg에 $3,000인 커피. 이런 것이 정말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인 블랙 아이보리 커피는 태국 수린주 반타클락 마을의 농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피가 재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어렵지만 여기에선 코끼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커피 열매가 컵에 담기기 전에 거대한 코끼리의 소화기관을 지나며 쓴맛을 잃고 초콜릿, 메가, 과일, 허브와 같은 놀라운 향기를 지니게 됩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 기존의 커피처럼 열매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과일이나 식물과 함께 혼합하여 코끼리에게 줍니다. 한 잔 분량의 커피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5시간에서 70시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의학적 검사를 통해 코끼리의 위는 카페인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주어도 괜찮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기관에서 과육이 소화되면서 아라비카 원두가 위액에 포함된 산의 영향을 받아 쓴맛을 내는 커피의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코끼리의 비옥한 체내를 지나며 발효된 원두는 독특한 풍미를 얻어 밖으로 배출됩니다. 어디로 나오는지는 이해하시겠죠? 또한 이 커피 1kg을 시장에 내기 위해 코끼리가 먹어야 하는 원두는 33kg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랙 아이보리 커피의 가격이 이렇게나 비싼 것입니다. 농장에서는 1년에 20마리의 코끼리가 약 200kg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지 고급 호텔에서 한 잔에 $5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식충식물 농장.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35년이나 운영되어 온 농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식충식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 파리지옥, 통발식물, 벌레잡이 제비꽃 등 수많은 종류의 식충식물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파리지옥이 사냥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눈에 비친 세상이 180도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벌레잡이 통풀도 지지 않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곤충과 거미, 꽃의 달콤한 꿀을 원하는 작은 포유류를 보다 똑똑한 방법으로 사냥해 먹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충식물을 누가 필요로 하는 걸까요? 주요 구매자는 수집가들입니다. 하지만 집에 날아다니는 파리들에게 질려버린 사람에게도 이 대식가 식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엔토모 농장. 캐나다의 엔토모 농장에서는 일주일에 5천만 마리의 귀뚜라미가 사육되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파우더에는 시금치 2.2배의 철분, 연어 10배의 비타민 B1, 2, 소고기 3배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장에는 대량의 귀뚜라미가 있고 제품은 점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는 작은 골판지 집에 살면서 알에서 유충, 성충으로 변화하고 놀라운 속도로 번식하며 급속 냉동된 후에 수확됩니다. 완성된 원료는 주로 분말로 가공되지만 바비큐 맛 스낵과 같은 것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대왕조개 양식장. 대왕조개는 가장 커다란 이메페리로 인도양과 태평양의 산호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생물이며 조개 껍질의 크기는 1m 30cm나 됩니다. 무게는 약 250kg으로 100년 이상 사는 개체도 흔합니다. 이 대단히 강력한 바다 생물은 잠수부들에 의하면 조개 껍데기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개 껍질이 닫히는 속도가 너무나 느려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왕 조개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별미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획이 이루어지며 많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바다 양식장에서는 대왕 조개를 기르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산란기에는 정자와 알을 모아야만 합니다. 구름 형태의 정자와 알은 성체가 된 개체에 의해 분수처럼 수중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 자루의 내용물을 합쳐 섞고 나서 직원은 수정란에서 트로코포라, 즉 부드러운 갑각으로 덮인 유생이 부화할 때를 기다립니다. 원래라면 이 플랑크톤은 해양을 떠돌며 힘을 비축합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는 해안가의 정해진 수역 안에서 사육되어
유생이 바다에 방사되고 40시간 후 바닥에 가라앉아 조개 껍데기가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1년 후 평평한 세라믹 판에 달라붙은 대왕조개는 10cm가 되는 조개 껍질을 갖게 됩니다. 판에서 떼어낸 조개는 여러분들이 이를 닦을 때보다 더 꼼꼼한 칫솔로 세척되어 다른 구역으로 이동됩니다. 그 후 5에서 8개월이 지나면 대왕조개는 15cm가 되고 바다에서 지낼 준비가 갖춰집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서도 조개는 해저 우리에 담겨 포식자나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대왕조개는 해저로 이동되어 거대한 크기로 성장할 때까지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이 조개는 별미로 알려져 한 개에 400에서 2,400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식 비용이 충당되고 대왕조개가 멸종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장은 자연을 지키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디 코멘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이나 SNS에 공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